안녕. 자, 여러분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12쪽 우리 사회 인권 문제, 그래서 뭐 사회적 소수자가 뭔지, 그리고 청소년 노동권 배웠죠, 그죠? 우리 사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스케일을 넓혀서 국제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로는 116페이지고요.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 인권 문제의 양상이라는 건 인권 문제가 일어나는 모양,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빈곤 문제가 있습니다. 빈곤이 뭔지 압니까? 빈곤. 가난하고 힘든 걸 말하는 거예요. 빈곤 문제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 환경이나 교육, 직업적 상황이 불편하고 나쁜 상황을 빈곤하구나, 빈곤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세계 기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기아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기아라는 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를 기아 상태라 그러죠. 브랜드 대기업 그게 아니라, 대기업 이름이 아니라 배가 고픈 그런 상태를 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기아 지수는 영양실조인 상태의 인구 비율을 나타낸 지수를 말해요. 이걸 수치상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이거는 5세 이하의 급성과 만성, 영양결핍, 그리고 사망률 등을 토대로 세계 기아 지수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교과서 116페이지 위쪽에 지도 있는 그림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위험, 심각, 완만, 낮음, 자료 없음 수준으로 나누어서 세계 기아 지수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구나. 밥을 못 먹는다는 건 정말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생존이 달린 거잖아.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 이런 빈곤 문제가 지역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가뭄이나 기근으로 식량 생산이 어려운 곳, 가뭄이나 기근으로 농사가 안 되면 당연히 먹을 식량도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먹질 못하니까 돈도 못 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난하고 기아가 벌어지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곳.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거야. 나라 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내전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독재라는 건 국가 권력이 한 사람 혹은 한 기관, 한 단체에게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 부정부패 비리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국가의 혜택,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아무래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 돈을 독재하는 사람, 독재하는 단체가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적 특징이 있다. 교과서 116페이지에 116, 117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나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차별 문제입니다. 세계 성격차 지수라는 게 있어요. 격차라는 건
간격과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경제 참여 기회나 교육 성취, 정치적 영향력, 건강 등의 항목으로 세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간격과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세계성 격차 지수고 이와 관련된 게 역시나 117페이지에 지도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보면은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거야. 남녀가 서로 차별 없이 차이 없이 생활하고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래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되죠. 세계 경제 순위로서는 우리나라가 한 10위권인데 반해 성격차 지수는 그렇게 뛰어난 수준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결해야 될 성차별 문제가 많다라는 거고요. 또 특히나 아프리카 쪽이나 아시아, 중동 쪽 이쪽을 보면 성격차 지수가 좀 낮게 나와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역적 특징이 있나 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역적 특징을 보면 대체로 종교나 관습에 따른 여성차별적 관행이 남아있는 지역 혹은 사회 구조와 편견이 남아 성차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런 성차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겠죠. 특히 이쪽 지도에서 보다시피 성격차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표시된 곳이 이런 종교나 관습으로 인해서 남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단 여성들이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다음 세 번째 교과서로는 117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오늘. 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기본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민자유권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수라는 게 나오면 당연히 뭔가 수치화된 자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시민자유권 지수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 보호,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의 항목으로 산출한다. 즉 국민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느냐를 이런 기준으로 한번 측정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117쪽 오른쪽에 표를 보면은 나오죠. 이게 순위로 나오는데 1위가 핀란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역적 특징. 그래서 순위가 낮은 나라들은 주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거나 전통적인 종교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가 억압되는 곳이다. 권력, 즉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독재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은 국민들은 독재자에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독재자라는 건 국가의 권력을 모두 혹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권 또한 침해당하고 또 자신의 자유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많고요. 또 전통적인 종교나 관습은 사람들을 때로는 억압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지수라는 게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언론 지수라는 게 있는데 언론은 들어봤죠?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언론이라고 하는데 이 언론이 얼마나 자유롭냐를 나타내 보는 거예요. 언론이 자유롭지 않으면 국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국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면 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어렵겠죠.
독재자가 나쁜 짓을 하거나 국민들이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정확히 언론을 통해 알고 있어야만 지켜내고 싸워서 얻어낼 수 있는데 언론이 자유롭지 않으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데 매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지수로서 다원주의, 또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검열 수준, 취재와 보도의 투명성, 제도 장치, 뉴스 생산 구조 등 6개 지표로 이 언론 자유 지수를 평가한다. 그래서 언론이 자유로워야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아까 전에 앞에서 빈곤 문제, 성차별 문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을 봤는데 특이한 점은 눈치챘습니까? 눈치챘나? 이게 각각 다른 문제 같지만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어요. 지역적 특징을 보면은 비슷하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관습이 남아있거나 사회적 구조가 남아있다. 사회적 편견이 남아있다. 또 권력, 독재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곳에서 성차별도 일어나고 빈곤 문제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알기보다는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게 이번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교과서로는 118페이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안을 봅시다. 먼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전체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세계 시민의식을 가진다.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건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다는 거야. 세계 시민이 뭐예요? 세계에 살고 있는 시민이잖아. 우리는 이때까지 시민 하면은 그냥 영주 시민, 뭐 예를 들어 대구 시민, 서울 시민,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지역적인 케이스, 지역적인 스케일로만 받아들였는데 더 넓혀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라는 한 행성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전 세계라는 걸로 뭉쳐져 있고 묶여 있으니까 세계 시민이란 거야. 하나의 지역 시민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세계 시민이란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전 세계적인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 문제는 다 같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난 상관없어.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난 신경 안 쓸래. 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다. 전 세계는 하나다. 지구촌이란 말도 쓰잖아요. 하나의 마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국민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위해 세계 시민의 차원에서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자. 노력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적 차원. 사회라는 건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겠죠. 그래서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하나의 단체가 해결하기에는 이 아까 봤다시피 국제적 문제가 스케일이 커. 빈곤 문제, 성차별 문제, 기본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을 한 단체가 나서서 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힘을 합쳐서 의식을 바꾸고
편견을 바꾸고 뭔가 물질적인 지원, 정신적인 도움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118쪽 내용까지 했고요. 119쪽의 주제 탐구를 보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라고 해서 노예 문제 같은 내용이나 빈곤 문제가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